경제를 한 방에 파헤친다. 팍팍! 안녕하세요. 일타경제 사회를 맡은 이소영 앵커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시는데요. 각자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기업을 읽어주고 기업을 분석하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건 대표라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승부사 손절TV 유영도 회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타경제라고 네. 해서 구독자분들, 네. 시청자분들께 이제 경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해드릴 텐데 네. 좀 각오를 우리가 한마디씩 하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유튜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홍수가 나면 가장 귀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물? 그렇습니다. 프레시 워터. 지금 리비아에 홍수가 난리인데 오늘 머리 잘 들어가네요. 홍수가 나면 오히려 귀해지는 게 프레시 워터 물이다. 네, 그렇죠. 네네. 유튜브계의 경제방송계의 프레시 워터가 되는 그런 일타경제 약속합니다. 네. 원래 그 박주건 대표님은 이제 공중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업의 뒷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일반 방송은 조금 이제 수위 때문에 얘기 포멀하죠. 그쵸. 해드려야 될 걸 못 해드린 적이 많았거든요. 해주고 싶은 근데 얘기 많은데 못한 얘기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유영도 회장님. 네. 저도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화끈한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 증권계 유일한 인간 굴착기입니다. 굴착기는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 내용물, 콘텐츠를, 주식을 잡았을 때는 인간 불도저 밀고 나간다. 끝을 본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이 유튜브계 경제 방송에서 또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한번 거듭났죠. 자, 제가 지금 혁신의 아이콘 했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가 좀 이 혁신 이것과 좀 관련된 거잖아요. 혁신의 네. 아이콘 하면 네. 잡스죠. 잡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김범수. 김범수, 이해진. 맞습니다. 생각난다. 그분 그분 아닙니다. 예, 범수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일대기나 그 뒷얘기들만 얘기한 건 굉장히 사실 유튜브에 많죠. 많이 떠돌아요. 예. 근데 김범수, 카카오 김범수 회장과 스티브 잡스를 비교해서 뭔가 공통점. 네, 공통점, 다른 점. 다른 점 이렇게 파헤친 건 저희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싶거든요. 굴착 들어갑니다. 네, 굴착 들어갑니다. 회장님 스티브 잡스하고 연배가 비슷하시시. 노! 저기 자, 잠깐만, 스티브 잡스가 55년생. 네, 1955년, 예. 이게 왜 자, 연배가 중요하냐? 1955년, 네. 양띠입니다. 양팀. 네. 제가 왜 연배를 얘기 꺼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 지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엄청 좋아했는데 사실 말콤 글래드웰의 마케팅이 대 가지잖아요. 이 글래드웰을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분도 통계를 기반으로 책을 많이 쓰시는데 이분 주장에 의하면 이분의 제일 유명한 시간이 10,000시간의 법칙이거든요. 맞아요, 만 시간의 법. 전문가가 되려면 하루에 3시간씩 10년 일하면 딱 10,000시간이에요. 그러면 10,000시간 정도 하면 전문가 소리 듣는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잘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그 책 이게 읽고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스와 동년배가 누구냐?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글의 CEO를 했던 에릭 슈미트. 에릭 슈미트. 오케이. 그 또 하나 더 있어요. 야후의 창업자. 제리안. 다 55년생이에요. 하하. 서양 역사, 미국과 유럽 역사에서 55년생이 왜 중요하냐? 2차 대전 종식 이후 딱 10년 후입니다. 황금기예요. 그렇구나. 예. 일본의 단가이 세대는 1945년부터 55년생을 이야기해요. 그렇지. 일본에도 단가이 세대에서 재벌이 많이 나타납니다. 55년생이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이정표가 있는데 네, 55년생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처럼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10대를 어느 시대에 보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 살았어요, 55년? 빌 게이츠는 시애틀 쪽에 살았고 그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어요. 네. 55년생이 같이 가까이네. 가까워요. 55년생 분들이 10대가 되면 65년, 70년이잖아요. 그 65년부터 70년 요 사이 미국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베트남전,
베트남전에 미국의 서부의 환경은 히피 문화와 히피 문화. 뭐 마약도 있었지만 이 자유를 추구하는 문화가 융성했던 그때 막 비틀즈 막 나오고. 그렇죠. 그럴 비틀즈가 때. 미국에 막 상륙하고 했던 그 시대의 환경을 태어났고 기술적으로 어떤 시대였느냐? 70년에 최초의 IBM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 그러니까 문화와 기술의 격변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중산층이 가장 융성해서 어떤 풍부한 세대. 요 시기를 누리는 거고 70년. 네. 한국에도 딱 그 시대가 있어요. 65년생부터 70년생 사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80년대 그 격변을 맞습니다. 지내고 막 문화와 우리 그렇죠. 그때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마 87학번, 86, 8687학번인데 그러면 그게 그 45년 해방으로부터 20년 20년 지나고 근데 나름대로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근데 문화의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다가오고 그리고 민주화가 막 민주화의 바람이 불면서 자유가 이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캠퍼스에서 애들이 이제 말도 막 그렇죠. 하고 네네. 그 시기에 탄생한 한국의 재벌은 누구냐? 김범수, 이혜진인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딱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느 시대를 저는 이제 뭐 많은 재벌들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오너들 연구하면 이분이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언제 태어났느냐, 누구와 주로 지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언제 태어났냐가 되게 중요한데 잡스가 딱 그 태어났다. 예. 그러니까 성공의 첫 번째는 억울하겠지만 많은 맞아요. 분들이 잘 잘 태어나야 태어나야 돼. 그래서 좀 좀 붙여서 얘기하면 카카오 김범수 김범수, 이혜진, 16년생. 예. 86학번. 그다음 이혜진이는 같이 한 살 정도 한 살 차이인데 차이인데 뭐 재수해갖고 동기고. 그 당시 다 그다음 넥슨의 김정주가 김정주, 다음도 마찬가지. 끝에 다녔어요. 다음에 이재용이가 66년. 맞아요. 근데 1년 선배가 김택진이. 맞아요. 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가봐. 이상하게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IT 천재들이 누가 있냐고 예를 들어서 별로 없잖아. 근데 이 역사적인 사람들은 한 해에 몰아서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일단 통계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뭔가 큰 일 하나를 이루더라. 근데 이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굉장히 인생의 궤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김범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파헤치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네. 서 살았고 지금이 어떤가를 보면 김범수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지 네. 않겠느냐.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들어봐도 김범수 이장의 어떤 그 일대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비슷하네 할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요목조목 따져봐요. 자,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가보죠. 일단 스티브 잡스가 1955년생, 그리고 김범수 이장이 1966년생. 와, 이것도 되게 우연의 일치예요. 뭐 10년 차이긴 하지만 5, 66, 약간 또 숫자가 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시절의 그 환경은 어땠는지부터 가죠. 스티브 잡스 자체가 자기가 입양아야. 입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엄마가 스탠포드 석사 과정인데 좀 냉정한가 봐. 나 못 키우니까 입양을 시켜버린 거야. 그 잡스가 왜 입양을 당했느냐?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위스콘신 다니는 백인 여자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이었어요. 미국 사람 여자와 시리아 남자. 그 당시만 해도 백인 네. 시리아 남자죠 아버지가. 네. 절대 결혼을 반대했죠. 그래서 입양을 결정하게 되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입양을 하려면 리스트에 올리면 네네. 이 신청자가 이제 입양을 네네. 하는데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네, 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조건이 있죠. 있어요. 재산도 있어요. 아무데나 보낼 또 수 조건을 없고. 달게 되고. 미국은 조금 그게 더 약간 그래서 원래 어머니가 엄격하다라고 들었는데. 그 조건을 네. 자기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네네. 최소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분을 원했죠. 근데 그 당시에 엄마가 대학 다닐 정도면 엄청 그렇죠. 엄청난 똑똑한 거죠. 부모, 네.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똑똑한 부모에 태어났죠. 그리고 55년도야 그때. 55년 2차 대전 끝나고 바로야. 그 당시에 그 시리아에서 미국 유학갈 보낼 정도면 네. 시리아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아니 높은 계층에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그 잡스의 원래 친모도 스탠포드 나와서 굉장히 엘리트지. 엘리트지만
아빠도 시리아에서 유학 보낸 보낼 거잖아요. 정도면, 네. 미국으로. 그럼요. 그 시가 좋은 거네. 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죠. 그냥 그 국적 자체 때문에 반대를 아, 했죠. 반대를 한 거구나.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 보수적이었으니까. 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입양을 했는데 결국엔 첫 번째 입양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을 가지 못하고 그건 딸을 원해가지고 두 번째 부부를 했는데 못 살더라고. 코졸 중태였어요. 네. 이분의 성이 잡수. 잡스입니다. 폴 잡스. 아버지. 그러니까 양부모의 아버지 이름이 폴 잡스인데 그냥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였고 뭔가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은 애플의 많은 제품의 스티브 잡스가 고집스럽게 완벽성을 추구하잖아요. 디테일 강하고. 그 영향은 많은 전문가들은 폴 잡스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양부 아버지가 네. 물건은 중요한 건 끝도 중요하지만 속도 중요하다. 그 지금도 이 아이폰을 분해를 해보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기계공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구조 잘 만들었다. 내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잡스의 고집스러운 인부도 있거든요. 그 고등학교 때 성적표가 그 지금 기록을 보면 잡스가 공부 잘했을 것 같지만 네네. 4.5 만점에 평균 2.5. 거의 C. 학사 C. 경고 C. 면한 네. 수준 정도. 어쨌든 네. 이 양부모가 그나마 그 스티브 잡스의 친모에게 약속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은 무조건 보내겠다. 라고 약속을 했죠. 그 스티브 잡스의 이제 유일한 학력으로 대학 나온 데는 그 오레곤주에 있는 리드 대학 칼리지예요. 학비 비싸기로 유명한. 이것도 이제 왜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거기다가 원서를 내서 하기가 했느냐. 정말 대학 가기 싫었대요. 잡스 본인의 그 생기를 보면. 가기 싫었는데 아버지가 하도 가라 그러니까 약속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비싼 대학에 원서를 내면 포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너 못 보내겠다 할 줄 알았구나. 뻔한데. 그런데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네. 일단 입학금 모아놨던 거지. 보낸 가라.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 넘어이더라고 거의.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잡스가 또 빌 게이츠와 잡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중퇴. 예. 빌 게이츠는 그나마 좀 오래 원래 부잣집이니까 오래 다녔고. 저커버그 중퇴, 뭐 저기 세르게이 근데 중퇴 다. 정말 잡스는 돈이 없어서 한 학기만 다니고 중퇴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요까지가 이제 잡스의 유년 청소년 대학 네. 입학까지인데 네. 유년 시절만 보면은 이렇게 막 불우했어요. 네, 불우했어요. 우리가 잡스의 이 지금 어린 시절을 들어봤는데 그럼 김범수 씨 위장의 김범수 씨는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은 네. 1966년생 전라도 담양입니다. 고향이. 네네. 아빠가 솔직히 직업은 그냥 네. 이렇게 막일 하시는 분. 어머니도 이제 농사 보통 분들, 지으시거나. 농사도 짓고 이제 네. 뭐 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는 뭐 교육률은 있었어요. 그럼 내가 놀란 게 김범수 씨 부모님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요구를 했대. 공부는 못해도 되니까 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돈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서 정육점을 합니다. 아버님께서 택시 운전도 하고 네. 그러다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네. 택시 운전 갖고는 그러니까 이남 삼녀의 셋째인데 네. 누나가 있고 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범수만 대학을 보내기로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헌신하면서 8 식구가 단칸방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뭐 그 당시에 뭐 경제가 안 좋아도 서울 올라와서 8 단칸방에 물론 뭐 조그만 방도 있겠지. 8명이 할머니까지 같이 살아요. 이때 얘가 대학교를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하고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혈서를 써. 나는 죽어도 나는 가야 된다. 그러고 얘는 그 당시 청소년기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보면은 자꾸 잡생각도 들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학교 끝나고 학원은 돈도 없고 네. 집에 와서 잡니다. 저녁 먹고 바로 7시에 자. 네. 새벽 1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지. 파는 거야. 뭐 다른 걸 못하지. 새벽 1시에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어디 나이트도 못 가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게임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 중독하다시피 게임에 미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지금 스티브 잡스가 말씀하신 대로 리드 대학 중퇴까지 갔잖아요. 이 친구는
산업공학과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 왜냐하면 그 당시 컴퓨터 쪽 서울대 애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석사를 따면 아, 약간 단 어. 5년간 네. 관련 회사에서 봉사를 일을 해. 뭐 부평이 됐든 뭐 네네. 어디가 됐든. 근데 삼성 SDS라고 네. 데이터 센터 거기도 해당되니까 오. 서울대 1, 2등만 가는 거야 거기. 그쵸. 군대 아무것도 되고 저 보세요. 네. 군대 되고 면제하고 월급 많고. 그러니까 뭐 김범수가 거의 뭐 탑으로 들었겠지. 거기 가서 이혜진을 만납니다. 입사 동기야. 거기서. 그래서 입사 동기고 이혜진은 그 당시에 삼성 SD에서 사내 벤처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으로 길을 잡고 김범수는 검색보다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 한양대학교 앞에서 그 당시 PC방을 한국에서 제일 큰 50개 좌석이 들어가는 게임방을 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는 워즈 워닉이라는 천재 엔지니어를 만나서 그냥 조악한 그냥 컴퓨터를 그 당시는 컴퓨터 내고 컴퓨터 회로판을 만들어서 팔아서 몇 천만 원 돈을 마련해 갖고 애플 컴퓨터를 만듭니다. 이게 최초로 1976년 제가 이때 대학 들어갔거든. 76학번이거든. 이때 애플이 요 세 사람이 합작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고 김범수는 1998년 네. 삼성 SD에서 나와서 PC방을 와이프한테 물려주고 한 게임을 창설합니다. 저는 이제 인물을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이 이런 영향을 미쳤을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미쳤을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잡스는 리더 대학교에 사실 억지로 입학한 거죠. 아버지한테 반항하듯이. 잡스 전기를 보면 입학식 날 아버지가 그 먼 길을 아버지가 기쁘니까 차를 몰고 데려다 줘요. 근데 잡스가 아버지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보냈는데 잡스 일대기를 보면 그 사건을 가장 후회한대. 미안하다고 아버지한테. 그래도 철 나중에 들어서 네. 죄송한 나중에 마음이 있었나? 죽을 때 들었어. 내가 볼 때 아. 잡스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칠 들고 그전 철을 안 들던 것 같아요. 근데 리더 대학교에서 6개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를 포기해요. 그리고는 여기서 중요한 거 잡스가 뭘 하느냐.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애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선사상, 불교의 선사상이라고 그러죠. 네. 영어로는 젠이라고 하는 선사상이 되게 유행을 했는데 잡스가 여기에 빠집니다. 인도로 가요. 친구하고. 거기서 이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네. 하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위지니악을 만나서 만든 게 애플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네. 그 뒤로도 잡스의 모든 인생 일대기는 바로 선사상이 지배를 하는데 선사상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포커싱, 집중과 심플리시티. 심플. 애플하면 심플. 그렇죠. 거기다가 잡스가 리더 대학교를 간단 명료. 한 학기만 다니고 1년을 사실 더 도강을 해요. 도강을 하는데 잡스 인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수업은 캘리그라피. 이게 이제 디자인. 선사상과 심플리시티와 캘리그라피가 만나서 애플의 모든 제품에 녹아 들어갑니다. 실제 그 잡스가 애플을 창업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잡스 집에 가보면 네. 그 당시 이제 펩시콜라 사장이 애플에 합류하잖아요. 네네. 당시 이 말로 평생 설탕물 팔다 죽겠습니까? 유명한 나하고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라는 말로 꼬신 네네. 펩시 사장이 실제 잡스의 집을 갔는데 그 당시 그 전기를 보면 집을 들어갔는데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램프 하나. 딸랑. 소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널 명사하고 이런 정도로 심플리시티였대요. 어쨌든 너무 방금 이제 위지니악을 이야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위지니악과 잡스가 그 잡스 아버지의 그 차고에서 컴퓨터 만들었을 때 네. 그 사진을 보면 당시에 그냥 메인보드 하나에 14인치 텔레비전 같더라고요. TV 하나 있고 네. 그리고 키보드가 다 했어요. 애플 1이었는데 네. 사실 애플 1을 만들었을 때 전기 이거 팩트를 확인해 보면 잡스는 관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관여했느냐? 유일하게 관여한 건 잡스는 물건 파는 거?
팔자. 팔고 이제 투자가 뭐 팔자. 이거 팔자는 거야. 근데 위진의학은 팔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걔는 못 팔아. 그 능력이 안 되고 그거 다 궁합이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왜 이 프로는 뭐 하냐면 돈 빌리러 다니는 거야. 이거 만들려면 부석이 필요하잖아. 돈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차도 팔고 그랬거든. 자기 차 팔고. 그러니까 자본금이 잡스는 차 팔아서 만든 자본금. 위진의학은 그 당시 뭐 자기 걸 팔아서 만든. 그래서 그거 투자가 만든 한 명 잡아서 만든 게 이제 여기서부터 좀 대박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애플은 1976년도에 위진의학하고 같이 애플을 창업을 얘가 하죠. 또 애플이라는 이름도 재밌는 게 얘가 제네 그죠? 순사선 때문에요. 선에서 돌을 닦고 공부하는 해가 사과농장이야.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과수원인데 거기서 이름을 뭐 둘이서 뭐 수백 개씩 뭐 할까 하다가 그냥 야 애플 어때? 그런 거야.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사람들이 애플을 그러니까 위진의학이 위진의학이 어이가 없어갖고 애플이 뭐냐 해서 그래 얘가 스티브 잡스가 그럼 너 3일 안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이름 줘. 그럼 내가 따르고 안 그러면 이거다. 근데 위진의학은 걔는 머리가 안 좋거든. 천재인데 기계 쪽으로. 기계 말고는 딴 걸 못해. 기계 말고는 머리가 안 돌아. 그리고 애플이라는 이름을 지은 또 다른 이유가 선사상에서 이제 베스트라니까 보면 네. 그 당시 잡스 생각은 사과가 가장 완벽한 비건이다. 비건이라는 거예요. 그 완벽성 때문에 애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창업할 때 애플 로고를 보면 뉴턴이 그 중력을 개발 만들 때 그 사진이 원래 애플의 첫 근데 그게 또 이제 김범수랑 스티브 잡스가 비슷한 게 뭐냐면은 그 디테일을 하고 심플리시티야. 그러니까 김범수나 스티브 잡스가 뭐 내가 재벌이 되겠다가 아니고 뭐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잘 써주면 기쁜 거야. 한 게임을 만들어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은 미국에서 이제 한 건데 나는 요 한국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당구, 포카, 바둑. 고스톱 하지. 고스톱 고스톱. 좋아하죠. 이걸 여기서 만든 거야 얘가. 한 게임에서. 네. 얘가 여기서 만든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얘들이 돈이 없어갖고 투자자가 없어서 망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네이버 얘는 지금 삼성에서 투자해서 돈은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1등, 검색의 1등이 누구냐면 야후야. 야후였죠. 이거는 넘사벽이야. 2등이 또 넘사벽이 다음이야. 이지영이. 맞아. 이때 이지영이가 인생이 전성기야. 그 다음이 엠파스. 이거 다 마지막 이게 지금 네이버야.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참 이거 미치겠다. 근데 한 게임 김범수는 할 게 너무 많아. 사람 근데 고스톱 팔고 하는 게 돈이 안 돼. 사람들이 신나게 하는데 PC방에서 사용료를 그땐 저작권이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 뭘로 돈을 벌려면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팔았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그거 해봐야 돈 얼마나. 그건 남궁훈이가 파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극적으로 NHN을 만든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래서 2007년까지 동업을 하다가 깨집니다. 잡스와 김범수 의장의 이제 공통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유연해.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라 즐기는 거지. 본인이 정말 관심 갖고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거기에서 흥미를 이게 안 해 싶으면 또 끝내는. 잡스도 비슷해요. 잡스가 그게 성공 요인이야. 6년도에 이제 그 77년도에 애플 1은 뭐 아주 흥행 못했고 이제 애플이 완전히 궤도에 오르는 건 77, 애플 2 때문이거든요. 이거 IPO하고 바로 80만 대를 팔아요.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 당시 돈 2조. 어마어마하게 팔죠. 그리고는 상장을 합니다. 그게 2조. 그러니까 단 2년 만에 미국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요. 그 김범수하고 비슷하네. 단 2년 만에. 진짜. 그때 한국에 잠깐 오는데 누구 만난 줄 아세요? 누구 만났어요? 이병철 회장을 만난 거예요. 잡스가. 컴퓨터 반드시 달라고. 이병철 회장을 만나고 그 당시 이병철 회장과 만난 기록이 있어요. 내 기록을 봤더니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이
그 70대 돌아가시기 돌 직전이었고 4개월 전에 만났어. 돌아가신 7년에 돌아가셨거든. 잡스가 이제 전성기 때 만났는데 20대 후반. 근데 난 이상한 게 거장들의 만남이다. 24살, 5살에 재벌이 되면 이게 그거거든? 그 청년 축제거든? 네. 야, 근데 어떻게 또 성공을 하냐, 이 사람? 왜냐하면 실패를 한번 했으니까. 아, 맞다. 쫓겨났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살았구나. 아, 그래서 한 오케이.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어. 500대 기업에 들어가고 나서 잡스가 뭐라고 유진 이야기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도 기가 됐으면 정말 전문 경영 우리가 경영할 게 아니라 전문 경영은 거래들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 그게 펩시콜 설탕물이잖아. 그게 설탕물이에요. 근데 걔가 쫓아냈어. 설탕물을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걔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났어. 배신당. 배신이 아니라 이분이 왔을 때 애플은 어떤 상장사이긴 하지만 주먹구구식 경영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주식회사는 누구를 하면 주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막 이것저것 문어발로 막 사업 확장했을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지만 잡스가 워낙 독특했잖아요. 캐릭터가 독특하기도 하고 뭐 내부에서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회의 끝에 잡스를 몰아내기로 한 거죠. 잡스 쫓겨납니다. 나가서 잡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쫓겨냈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뭘 보여주냐면 정말 세상을 놀랄 만한 컴퓨터를 만들어줄게 하고 만들어요. 근데 그 당시 컴퓨터를 네. 너무 고가에 너무 잘 만든 거야. 일반인들이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안 팔려? 쓸 데가 없는 거야. 그걸 누가 쓰느냐? 누가 써요? 디즈니가. 그 정도 성능이면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데 이게 되겠는 거야. 되겠다. 네. 그때 만든 게 픽사예요. 와, 픽사베이. 그리고 86년도에 그 컴퓨터로 픽사를 만들어서 우리 이거 디즈니사와 토이스토리를 만들었어요. 토이스토리. 컴퓨터에 올인하는 사람이 여건이 일시적으로 외도한 거지. 외도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터지는 거야. 난 놈이야.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2년 동안 네. 이 사람이 네. 자기는 엔지니어하고 마케팅하고 컴퓨터 쪽하고 일하다가 디즈니하고 일하면서 감성하고 음악적인 예술적인 거죠. 영혼이 거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뜩이나 천재에다가 천재 또 한 플러스 반이야. 우리 마트 가면 하나 더 주잖아. 나 너무 좋아. 두부 하나 더 주는 거.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기술을 우리는 네. 리버럴 텍, 인문학과 기술이 만난 기술이라 합니다. 최고지. 그러니까 리버럴 텍이라고 하죠. 왜 그 유명한 애플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스티브 잡스가 그 방향타가 있잖아요. 리버럴 테크놀로지라는 그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리버럴 텍이다. 그게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까 선사상,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심플리시티, 그다음에 이 디즈니와 만나서 아트하고 해서 만나서 아이팟이 나온 거야. 네. 이게 다 보면은 사람에 집중한 것 같아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에 집중하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갔다. 인문학의 기술. 돈보다는 네네. 자기 만족. 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엄청나게 또 뺏기기쟁이다. 얘가 또 약간 그 독일에 바우하우스라고 회사가 있어요. 바우하우스라고. 그게 뭐냐면 독일이 참 그래도 위대한 게 나치가 있고 했지만은 거기는 정말 장인들, 뭐 지금도 칼하고 다 대들 거야. 그쵸. 칼, 기계 뭐.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나와도 뭐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독일에서 한때 쇠만 만지다가 어느 지식인들이 야 이거 우리 쇠만 만지다가 죽는다. 우리 여기다가 한번 감성이나 예술적인 걸 하면 어떨까 해서 약 8년 동안 일시적으로 붐이 이러다가 돈이 안 되니까 전쟁 나면서 없어진 이 커뮤니티를 네. 얘는 이미 벌써 여기서 영감을 얻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좋아한 게 소니야. 워크맨 모르지? 소니 워크맨 옛날에 워크맨. 워크맨 눌러서 테이프 네. 12개 듣고 돌리고 바꿔서 12개 듣고 그 대신에 그때가 뭐냐면 저런 전축으로 듣다가 주머니에 넣고 듣는 X세대들 세계 최초의 정말 그건데 네. 그거를 스티브 잡스가 계속 소니 같은 회사가 돼 이런 위대한 회사를 하다가 나온 게 아이팟이야. 아이팟.
근데 여기는 청기가 들어가지. 그리고 예뻤잖아요. 또 갖고 싶어. 작고. 왜? 그래서 김범수 의장과 또 잡스가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는 혁신적이잖아요. 네. 혁신적이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 생각할 때 본인들이 다 개척하고 본인들이 발명한 것 같지만 아니다. 다 다른 얘기야. 본인들이 발명한 건 하나도 없다. 오. 김범수는 오직 저 아이폰 하나 따라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60조, 50조 저버리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요. 특징 중에 하나가 축구를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 골 잘 넣는 스트라이커들 있잖아요. 네네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메시라든지 뭐 호나우드라든지 어시스트. 골을 잘 넣는. 그거 맞아요. 어시스트. 일단 어시스트 공을 또- 막 계속 던져줘. 그렇지. 어시스트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감독이 믿어줘. 또 하나 특징은 이거 이분들은 아니야? 정박에 절대 공을 차지 않아요. 아. 정박에 반 박자 빠르게 페이크 반 박자 약간. 늦든지. 이렇게 치려고 했다가 이 비즈니스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타이밍이. 네. 엇박으로. 엇박자. 상대방이 알아채지 못하는 엇박으로 찼을 때 문골은 들어가요. 잘 보면 잡스나 김범수 의장도 사업의 타이밍은 정확히 엇박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잡스가 개발한 PC, 자기가 먼저 개발한 거 아니에요. 이미 다른 IBM에서 먼저 먼저 나왔고 나왔죠. 그냥 거기다가 마우스를 직접 개발한 거지. 마우스라는 거. 그쵸. 왜냐면 IBM은 막 옛날에 키워드 타자. 해가지고 했는데 마우스를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팟 2001년도에 아이팟이 처음 나왔는데 특징이 뭐냐면 네.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 네트워크에 연결시켜서. 근데 우리나라는 음악만 카세트 테이프.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옮겨서 했던. 어쨌든 김범수 장도 보면 그 전에 한 게임 만들 때도 엇박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딴 사람 했을 때 본인이 아이디어 못해서 하여튼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와 2007년도에 헤어지고 나서 잠깐 외도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2008년, 9년도에 카카오를 창업할 때도 네. 그 당시 메시지가 없었겠어요? 있었지. 그때 있었지. 메신저? 메신저가 있었죠. 왓츠앱도 있었고. 네. 왓츠앱. 아, 왓츠앱. 있었는데 한국 사람에게 맞는 걸 만들어낸 거지. 엇박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가들의 혁신적인 사업가들의 공통점은 꼭 본인이 뭔가 뭐 굉장히 혁신적이고 훌륭한 걸 발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가장 잘 사람들이 원하는 맞아떨어질 것 뭘까? 같은 거를 엇박으로 들어. 중요한 엇박이에요, 엇박. 잡스와 김범수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 본인의 직관을 따라갔다는 거. 직관 좋아. 인스팅크트. 오케이. 인사이트. 인사이트. 그러니까 본인의 직관을 무지했던 거예요. 실제 이 아이팟을 만들고 나서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잡스가 아이폰을 어디다 맡겼냐 하면은 모토로라에 맡겼어요. 그 당시에 모토로라가 세계 1, 2위였거든요. 그쵸. 휴대폰 하면 잡스가 아이팟을 만들고 나서 모토로라에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이팟도 만들었는데 이 아이팟의 MP3 기능하고 전화기 기능하고 그 당시 이제 컴퓨터 기능 다 합쳐서 만들어줄 수 없니? 이 모토로라 바보 같은 애들이 못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거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잡스가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탄생한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근데 아이폰이 나올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뭘 믿는다 이 사람들은 본인의 직관을 믿는다. 모든 엔지니어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걸 다 넣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되는 거지. 근데 해라. 지랄 같은 성격으로. 저기 네? CEO가 하라고 하면 해야죠. 또 어떻게 월급 아니, 받는. 근데 그래서 하늘 경계를 뛰어넘기니까 주는 거야. 딱 하나야. 이 나이. 그때 왜? 잡스가 아이폰 없었으면 또 언젠간 또 뭐가 나오겠지. 근데 이 사람 목숨을 바꾼 거야. 넣으라고 만들라고 했는데 진짜 또 만들어낸 직원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런 집요함, 디테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걸 상관없다 이거지. 그 자기의 그 직관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덕분에 잡스가 복귀할 때 애플의 주가 시가총액이 아이폰에 3천억 달러였는데 지금 얼마? 3조 달러. 3조 달러. 몇 배여고 진짜. 그런데 김범수 의장이 왜 잡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해진 의장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매니지먼트나 이런 걸 두드리면서 안정적으로 계속 깡다구 없어, 깡다구. 있지만 깡다구 없어. 김범수 회장은 지금도 네. 본인의 직관력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잡스와 뭐 가장 비슷한 건 김범수 회장이 그런 비슷한 기술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업가는 물론 잡스는 그것 때문에 성공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본인 성격 돌아가시기까지 했지만 이 창업가들은 그런 강한 인사이트, 직관력을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하고 또 조금 입장이 좀 다르다면 네. 이번에 좀 다른 점을 물건을 여기 만들잖아 사실은. 근데 사실 김범수 카카오는 실제로 물건을 만든 건 없어요. 뭐 아이폰이 그렇죠. 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제조는 전혀 없고 김범수는 조금 다른 점이 자기는 뭐 아이폰은 못 만들지만 이걸로 하고 싶은 게 이 카카오라는 톡을 갖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세상으로 그냥 뭘 하든지 다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로.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티브 잡스가 추구하는 거와 비슷해요. 비슷하지. 세상을 왜냐하면 바꾸는 거죠. 펜 바꾸는 것도 있고 휴대폰 하나로 다 끝나자는 거지. 사실 저는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의 핵심 노하우는 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으면 저는 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장 강한 기업이에요. 사용자. 그렇죠. 뭐가 유저 인터페이스냐? 아까 잡스가 캘리그라피나 이런 걸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마우스를 만들고 사실은 아이폰의 가장 성공 요인은 사람들은 터치 방식. 아 최고지 이거. 삼성전자는 그 당시 만들 때 정전식이었어요. 예. 눌렀을 때. 맞아요. 그 삼성전자가 손을 들었거든. 그 당시 삼성전자는 갤럭시 만들 때 이게 우리 게 앞서다고 막 난리 죽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들도 똑같이 바꿨거든. 이게 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잡스부터 애플의 기본적인 성격은 인간이 기계와 세상과 소통할 때는 가장 직관적이고 심플리시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의 기본 철학이에요. UI의 기본 철학. 철저하게 아이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아이폰의 다른 디바이스들도 애플의 디바이스 다 그렇게 갈 겁니다. 김범수 회장의 사업의 기본적인 핵심 노하우는 아이폰은 기계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돌리지만 인간이 네트워크, 사람들과 네트워크하는 그 인터페이스에 가장 쉽게 만들겠다는 게 카카오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할 수 근데 플랫폼을 하는데 쉽고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카카오 말고도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제 SNS 쪽으로 할 게 있는데 김범수가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쉽게 스티브 잡스가 그거 아니야. 이거 뭐 골치 아프게 뭐 컴퓨터에 하지 말고 쉽게 하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범수는 아마 아이폰의 기능 장점을 다 흡수한 것 같아. 나름대로. 다 파악하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기계 만들고 엔지니어들이랑 막 수천 명하고 기싸움할 때 얘는 그냥 카카오톡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한 게임도 그렇고 모든 게 뭐냐면 누구나 잘 아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비밀주의가 아니야. 다 아는 거를 사람을 모으자 무료로 사람을 모아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페이를 하는 걸 바라지 말고 페이를 하도록 웨이팅하는 거야. 그래서 피코마르고 카카오 웹3는 기다리는 게 있어. 기다리는 게 무료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료로 무료로 하고 막 사람이 모여. 그래서 이제 다음 회 일주일 후에 컨티뉴도인데 저 혹시 뭐 답답하시면 한 500원 내시든가. 네. 답답한 사람 먼저 해봤는데 더 내. 돈 내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다리는 데는 일행이 낫다. 기다리는 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거지. 야, 너 데이터 센터 불났어. 그래 돈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날아왔어 지금. 그럼 내가 볼 때 그래. 그럼 다음에 30조 벌면 되지. 내가 기다려 봤더니 다시 리턴 하던데 돈이.
그거 무서운 거지 사람들이. 아니 저도 그 장면 무서운 거야. 네, 그 국정감사에 이제 출석했을 때 영상을 봤는데 너무 침착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 저러면은 좀 짜증이라던가 뭐라도 좀 할 법한데.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를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너무 쉽게 그다음에 공명수도 있는 게 내가 이걸 만들어냈어. 물론 뭐 직원들도 뭐 했지만 내 아이디어야. 이게 나야. 이게 선의 사상이 뭐냐면 전세 우주의 핵심은 나다. 부처님이 아니고 갓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 종교가 없잖아. 나다. 네? 그걸 이제 그 사람이 그거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채소를 먹었는데 이 김범수도 내가 볼 때는 내가 판단할 땐 그래. 여기 내가 올인한 것은 내가 3년에 한 번씩 올인하는데 이 사람은 오직 하나야. 욕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올라갈 거야. 이 무섭다니까. 욕들 좀 해. 국회 갈게. 그래도 국회하기는 우리 싫을 부하 텐데. 직원이 횡령했어? 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뭐 우리 회사 규모에 한 이 정도 되는데 그럼 뭐 다른 놈들은 앞으로 안 하겠지? 또 할까? 이거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김범수도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얘가 이끄는 이 애플과 같은 이 시스템 있잖아. 이 시스템은 앞으로 영원히 돌아오질 않아. 이 세상에서. 내가 3번을 성공했거든. 근데 온리완으로 그 오너가 나중에 망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직관력을 갖고 있는 사람. 옛날 삼보 컴퓨터도 그렇죠. 지금 망했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제2의 스티브 잡스를 누구라 부르냐면 네, 있어요. 엔비디아의 창업자 제인슨 황이라는 게 이제 미국의 유력 일간지들이 주로 하는데 저는 반대.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아직은 한국 제2의 스티브 아니야. 잡스라고 저는 오히려 나는 아니라고 봐. 한국의 김범수장이 어떻게 보면 네. 한국에서는 최고라니까. 스티브 잡스 자.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자, 근데 너무 무서운 거는 잡스는 네. 아이폰을 시장을 장악했는데 범수는 잡아요. 그냥 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지? 만화 좋아하네? 만화 너? 만화, 대신 약은 건 있지. 그냥 보여주지 말고 조금 기다리면 좀 더 받고. 그 대신에 지금 하이브의 BTS가 정상이거든. 이 사람들이 한국의 GDP 2%를 차지했거든. 근데 김범수는 알고 있지. 사람이 그룹이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문제 있어. 나이가 든다. 한 사람이 아프면 짜고 나는 거야. 맞아. 자, 우리 셋이서 방송하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왔어. 김새 안 새. 세죠. 김새지. 하물며 7명이 모여서 하는데 한 놈이 감기 들으면 안 되잖아. 대단히 리스크해. 그래서 김범수가 앞으로 모바일 자기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미 구상된 것들 하고 앞으로 한국이 뭔가 세계 중심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딴 거고 반도체로 1등은 못하고 배터리도 그렇고 영원히 안 되는데 지금 유행이 뭐냐. 걔는 유행에 강하잖아. 한 게임은 지금 고스톱 같은 거 잘 안 할 거잖아. 사람들이. 안 하지. 안 하지. 지금 유행이 걔는 아는 거야. K컬처다. K컬처. 음악하고 왜냐면 한국 얘는 알지. 드라마, 한번 음악. K컬처든 뭐 게임이든 한번 흐름을 타잖아. 10년간 다시 리턴이 안 돼. 우리가 남녀간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 헤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 그냥 계속 가는 거지. 가죠. 그러니까 얘는 아는 거야. 그래서 SM을 인수한 거야. 자, 카카오톡을 외국 애들 보고 깔라 그러면 뭐 믿기가 힘들 거 아니야. 뭐 모빌리티? 그럼 뭐 우버 있는데. SM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연예인들한테 얘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모든 거를 카카오톡을 1차적으로 선물을 하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 파급력가 어마어마하다니까. 왜냐면 앞으로 3년 내로 선물하기를 론칭을 못해 다른 데서. 하긴 이 선물하기가 처음
처음에는 커머스부터 시작했어요. 이모티콘부터 시작했죠. 시작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확장된 그 다음이 뭐냐면 건데. 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네. 하워드 슐츠 알잖아. 네. 스타벅스 네네네. 회장이 한국에 오면은 네. 몇 년 전에 그 오. 스타벅스 어디부터 가는 줄 알아? 공항 내리자마자 어디부터 가는 줄 알아? 나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를 알겠네. 카카오톡. 아니 카카오로 가는 거지. 카카오 가서 아유 고맙다고 카카오. 왜 선물하게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빨리 그 갑자기 하워드 슐츠가 이렇게 각 나라 보다가 한국에서 뭐 이런 뭐야 했더니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론칭한 거다. 정말 뭐 내가 오늘도 내가 친구한테 그쵸? 하나 보내서 뭐 고맙다 그러면 네. 이거 보내면 아니 내가 맞아요. 12,000원 줘봐야 그 친구가 땡큐 하겠냐고. 맞아. 그 커피 한 잔 보내면 땡큐야. 받는 놈도 기분 좋고. 혼자 안 보낸 사람 최고야 최고. 뭔가 이것만 보면은 사실 애플이 엄청난 지금 성장을 해서 글로벌 정말 기업이 된 탑이죠. 탑인 네. 것처럼 카카오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미래를 정말 장밋빛 전망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뭔가 차이점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차이점에 따라서 과연 이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애플처럼 볼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이런 조금 고민도 생길 것 같긴 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유형의 상품이 유형이고 이게 무형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보진 않아요. 지금 같은 글로벌하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유연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그 무형 쪽이 성장성이 있을 수 있죠. 잘만 한다면. 아이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뭐 지금은 그 아이폰이 나온 지 벌써 10 몇 년이죠? 2008년에 나왔으니까 7년. 17년 됐죠. 네. 16년. 대부분의 그 기술이 한번 그 사용 인원을 보통 20년 이하로 봅니다. 인터넷도 그랬고, 모바일도 그랬고, 아이폰도 그랬고. 20년, 네. 30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저는 그러면. 3, 4년 이 기술은 남았네. 이제 거의 네. 이제 새로운 기술에 또 변한 게 와 있어요, 이 시기가. 그 시기에 과연 누가 메가 트렌드를 다시 한번 이끌 것인가에 대한 변곡점이 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라면 챗GPT, 무형 AI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없는 시대고 이제 아이폰 갖고 함께 애플이 뭐 큰 성장을 어렵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플이 지금 가는 게 애플 TV예요. 메시도 영입해서 아이폰을 그동안에는 아이폰의 그 팬덤으로 팔았으면 이제는 아이폰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어서 아이폰만이 갖고 있는 영화나 뭐 축구 경기 같은 거 있죠. 그거 컨텐츠를 사서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이폰에 투자했던 아이폰의 설계에 투자했던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나갈 건 없으니까 아이폰을 보게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집어넣는 거지. 여기에 카카오의 장점이 또 있는 거야. 아마존도 그렇고 아마존도 이제 거의 사업의 성장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영화나 OTT 같은 건 뭐 영화도 네네. 뭐 필요하지만 새로운 게 웹툰이야. 근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도 자동차도 1등은 안 되지만 웹툰은 한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시장의 팩토리 다시 말해서 일반 제조업은 공장이 있어야 되고 웹툰은 팩토리가 뭐냐면 작가야. 근데 보통 작가들은 5년에서 10년간 계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가들이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무명했을 때 뭐냐면 네이버에 한 편이라도 올리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돈 얼마 줄까? 그냥 주세요. 그냥 아니 적당히, 알아서 알아주세요. 그냥 하다가 이제 이게 인기가 뭐 빵 터져. 있으면 조금 올려주세요라든지 그래서 이제 요새 정착된 게 이제 영화 배우처럼 제작 시스템인데 카카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능력을 100% 발휘하지 않았다. 애플도 스티브 잡스가 사실 최고 전성기가 팀 크기 관리하면서 비용 줄이면서 이제 새로운 일 했듯이 카카오는 이제 아직까지 물을 안 건너봤잖아. 그럼 사람들이 그랬지. 야, 그럼 건너면 벌써 건넜지만 빨리빨리. 아니다. 김범수의 그 인성, 그 캐릭터 자체가
2010년도에 카톡을 만들어서 그 당시 이제 김범수가 네이버 나오면서 돈이 한 2천억 정도 지분인데 세금 내고 나 50% 내고 나오면 1,000억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3년 동안 적자를 본 거지. 서버 비용 내고 애들 월급 주려면. 자, 그래 3년 동안 기다리면 그 다음에 야 이제 광고 좀 올리자. No. 9년을 기다렸어. 자, 그러면 그로부터 9년이 지금 올해야. 지금 뭐냐면 이제 나가는 건데 왜 안 나갔어? 해외 나가서 먹힐 걸 그냥 일단 그, 축적해 쌓아놔. 스티브 잡스가 이 안에 네. 뭐 수십 가지를 넣어서 심플리스트 하듯이 네. 김범수는 이제 직원들이 아유 이제 그만해요. 아유 이제 알았어. 오바이트 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김범수가. 그러면 그 뭐 한 10개, 15개 그 서비스 중에서 미국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이 하나만 괜찮네. 이거 괜찮네 하면 게임거든. 그 웹툰 그러니까 하여튼 부패야. 김범수는 어떻게 보면 얘가 스티브 잡스보다 더 욕심 많은 애지. 여기서 그 이제 부의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부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타임과 시간. 시간. 시간과 존재. 존재. 유튜브의 과금 방식이 앞으로 부의 척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애플은 자기들끼리 전략 교회를 할 때 네. 애플의 경쟁사를 삼성 갤럭시를 보지 않습니다. 애플이? 응. 당연하지. 아유 누구로 보는지 알아요? 애플은 스타벅스로 봐요. 스타벅스? 무슨 논리로 그러냐? 사람들이 아이폰 가지고 보내는 시간이 많으냐, 스타벅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냐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의 타임쉐어를 많이 가져가느냐. 마켓쉐어가 아니라 타임쉐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누가 많은 존재를 가지느냐. 메타가 더 많은 현실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폰 가진 놈이 전 세계에 많으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축구하고 일치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카카오인데? 그렇지. 카카오라니까.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스티브 잡스, 김범수 의장의 비슷한 점, 그리고 틀린 점. 다른 점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주셔야죠. 이 본 사람들. 그냥 비슷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하실 것 같은데. 제 결론은 네. 두 사람이 한 시대를 리드하는 천재이기 때문에 뭐 우리는 뭐 부러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네. 두 사람이 다 공유할 것이고 또 단점들은 두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뭐 김범수는 스티브 잡스의 단점을 잘 아니까 그걸 좀 배움의 기회로 아마 무마시킬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대가 아무리 가고 시대 환경이 바뀌더라도 이 사업하시는 사업가들, 창업자들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분들이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스티브 잡스와 김범수 의장은 굉장히 많이 닮았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이미 하늘나라 갔지만 한 분은 살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혁신을 또 기대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전성기가 남았지 않나. 네. 한 번 더 남았죠.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스티브 잡스와 김범수 의장을 이렇게 저희가 정말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일타경제 이 정도면은 한 방에 좀 일타 한 거 맞을까요? 진공계 굴착기, 굴착기 맞아요. 진공계 불도저 유영 대장이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자근자근하게 차근차근. 스티브 잡스와 김범수의 인사이트를 공략해준 박주근 대표님 그리고 진공계 미스 코리아 이수정 앵커와 같이 하는 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화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